자, 이제 세 번째 내용이에요. 소방시설 등의 자체 점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체 점검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 최초 점검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초 점검은 사실은 종합점검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건물들이 첫 점검은 무조건 최초 점검이라고 하는 종합점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처음 새로 설치되는 경우에는 최초 점검을 실시한다는 거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작동점검은 작동을 하나 안 하나 보는 거거든요. 작동점검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합점검. 소방시설 등의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라는 말 나오죠. 포함해서 여기는 이제 뭐까지 보는 거냐면 구조기준까지 보는 거예요. 작동하냐 안 하냐를 떠나가지고 설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까지를 세세하게 살펴보는 걸 우리가 종합점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최초점검, 작동점검, 종합점검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그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기술 인력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소방시설관리사, 이 시설관리사랑 소방기술사가 있는데 이거 약간 좀 우리가 나눠서 생각하실 게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점검 대상을 보시면 일단은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나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설치된 경우라고 하는 건 요거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거든요. 그럼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누가 들어가냐면 기본적으로 관계인이 돼요. 관계인이 하셔도 상관없어요. 할 줄 안다면 관계인이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은요, 여기 이제 나오진 않지만 이제 특급 점검자라고 있거든요. 그 기술 이제 자격 중에 특급 점검자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해당이 되는데, 어쨌든 뭐 요분들이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사랑 소방기술사가 있는데 이분들은 원래 점검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시설관리사랑 기술사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해당되는 것만 관계인이라든지 특급 점검자가 포함이 될 수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이 사람들이 맞는데 이제 3급 정도면 이제 약간 낮은 사람들도 추가가 된다. 뭐 이렇게 우리가 접근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동점검 제외가 있는데 소방안전관리사 선임하지 않는 대상, 그 소규모 건물 같은 거 있잖아요. 뭐 하나짜리 뭐 상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사 선임할 필요도 없는데 무슨 점검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한 얘기고요. 위험물 제조소 등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건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적용을 받으니까 이 작동점검에서 제외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나오거든요. 이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작동점검에서 왜 제외가 되느냐? 얘네는 종합점검만 받아요. 그래서 이거는 종합점검만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동점검이라는 걸 아예 생각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합점검만 받는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합점검 대상에는 뭐가 있느냐?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면적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그냥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면 무조건 종합점검 대상이에요. 반면에 물분무, 이게 물분무 등입니다. 여기 등자가 빠졌는데요. 자, 물분무 등 소화 설비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물분무 등 소화 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물분무 등 소화 설비가 딱 보이면 면적이 5,000을 넘냐 안 넘냐 그거부터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점검을 받고요.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같은 경우에는 2,00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같은 경우에는 종합점검 대상이 되는구나. 이런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사나 기술사만이 점검이 가능해요. 그래서 아, 그렇군 하고 우리가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점검 횟수하고 시기가 나와 있는데 보통 이렇습니다. 작동점검은요 연 1회 다 똑같아요. 작동점검도 연 1회고 종합점검은 연 1회입니다. 그러나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특급은 반기에 1이라는 얘기는 적어도 연 2회가 되는 거죠. 요거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특급은 그러니까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이니까 1년에 2번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게 좀 약간 어려우실 수 있는데, 작동점검인데 종합점검 대상이면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 그랬는데 무슨 얘기냐면 종합점검 대상이면 종합점검을 먼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어떤 건물에 사용승인일이 2023년 4월 5일이다. 이게 사용승인이잖아요. 이때 사용승인이 나왔으면 자, 일단은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 종합점검 대상이라면 2024년 언제까지? 4월달 안에 일단 종합점검을 받아요. 그러니까 종합점검을 먼저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점검을 받았으면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플러스 6개월이에요. 6개월 뒤에 자, 6개월이죠.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자, 나온 여기 있죠? 6개월이 되는 달 그랬으니까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이니까 여기에 6개월을 더해 주시면 2024년 언제까지죠? 10월 달까지 작동점검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뭐 날짜 갖다 설명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일단은
우리가 점검을 받아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종합점검 대상의 작동점검은 종합점검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종합점검 대상이 아니라면 그냥 작동점검만 받으면 돼요. 그래서 사용 승인이 속하는 달 그랬으니까 그달 말일까지, 뭐 4월 5일이라면 4월 말까지만 받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설될 경우에는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부터 60일 이내 그랬는데, 요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말했던 최초 점검이에요. 그래서 최초 점검이라고 하는 건 며칠 이내? 그렇죠. 사용 승인이 떨어진 60일 이내에 받는데, 최초 점검 자체가 종합점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모든 건물이 작동점검 대상이라도 첫 점검은 무조건 종합점검, 최초 점검으로 간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부터 만약에 작동점검 대상이면 연 1회로 그냥 계속 작동점검만 받으면 되고요. 종합점검은 또 종합점검 받고 뭐 이런 식인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똑같아요. 건축물 사용 승인이 속하는 달에 실시하는데, 학교 같은 경우에 좀 봐줍니다.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그냥 6월 30일까지, 보통 우리가 그 학기가 끝날 때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월에서 6월 사이면 우리 학교는요 그 달이 아니라 1학기 끝나기 전까지만 받으세요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군 하고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나옵니다. 그 다중이용업소 뭐 됐고요. 그 다음에 사용 승인일 이후에 다중이용업소 법령에 따라 종합점검 대상에 해당되게 될 때는 그 해가 아니라 그 다음 해부터 받으면 된다는 거고요.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빠른 해, 왜냐하면 이제 가장 느린 걸로 기준한다면 빠른 해가 벌써 이미 1년이 지나가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2개의 업무를 같이 받을 때는 어떻습니까? 먼저 사용 승인일이 먼저인의 기준으로 날짜를 정해야 된다는 거.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 요약 정리하고 나서 그 기출문제 풀다 보면 아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게 글로 봐서는 뭔지 모르겠지만 또 문제를 풀어보면 바로바로 또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자, 볼게요.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 딱 보면 정리를 좀 해두셨네요. 딱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그린 거랑 비슷한데, 만약에 종합점검 대상이잖아요. 종합점검을 대상이 아니면 그냥 작동점검 받으면 돼요. 사용 승인이 속하는 달에. 근데 종합점검 대상이면 요거 받고 나서 언제? 6개월 이후에 뭐가 되는 거죠? 작동 점검을 받으면 되는구나. 뭐 이런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날짜 갖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딱 봤더니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 다음은 땡땡 건물의 개요도다. 2024년 소방시설 등 자체 점검 계획으로 가장 적합한 게 뭐냐 그랬습니다. 딱 봤더니 기본적으로 5,000제곱미터가 넘었는데, 보니까 물분무등 소화 설비가 없어요. 지금 여기 뭐가 있냐면 옥내 소화전만 있지, 스프링클러도 없고 물분무등 소화 설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요. 감싸봐. 그럼 이건 뭐죠? 이 작동점검 대상이네요. 그냥 이거는 그냥 작동점검 대상입니다. 왜냐? 스프링클러 없잖아요. 물분무등 소화 설비도 없어요. 다중이용업소 영업장도 아니에요. 그럼 이것저것, 그다음 터널일리는 없죠. 더군다나 이것저것 다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거는 작동점검 대상이 되는데, 근데 사용 승인일이 2000년 3월 15일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2024년 계획으로 잡는다면 똑같아요. 1년에 한 번씩 받았다고 전제한다면 2024년 언제까지? 3월 말까지 뭐만 받으면 됩니까? 작동점검만 받으면 된다라고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오죠. 뭐 관리업자한테 맡기면 되겠습니다. 제일 편하죠. 그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3월 중에 뭐만 받으면 되죠? 작동점검만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점검이란 말 들어가면 다 거버리시면 돼요. 이거는 작동점검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